읽고 뉴스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진행하고 있는 최광기입니다. 오늘 시사인싸 1부에서는요. 매주 이번 주에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골라서 전해드리는 뉴스 팩 시간이죠. 정말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아서 어떤 뉴스가 골라졌는지, 어떤 뉴스를 또 갖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새로운 두 분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기사를 쓰고 주말에는 캠핑하는 본업이 의심되는 기자, 시사인 문화팀의 터줏대감 고재열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 문장이 마음에 드세요? 여행 감독이 빠졌네. 여행 감독이. 본인 자칭 여행 감독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데 보면 본인을 기자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여행 감독이라고 소개하는 포스팅이 더 많으실 정도로. 그래? 근데 여행 감독은 뭐예요? 여행 가는 사람들을 뒷주사하는 모습은 뭐예요? 그게? 살아온 세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감독할 때 보통 연출을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 완장 이런 거 하고. 야, 여행 똑바로 안 다녀? 막 이런 거 지적질하고 막. 그냥 우리가 이제 여행을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럼 날 좀 만족시켜봐 그런 마인드인데 네. 여행 감독한다 그러면 네. 당신의 여행 세계는 뭐야? 라고 좀 이렇게 존중해주면서 이거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왕 여행을 만들 거면 거창하게 하자 해서. 맞아. 그러니까 무대에서도 무대 연출은 뭔가 책임감이 있는데 무대 감독은 이상하게 그 무대 아래급이 내려서 권위가 있고 뭔가 좀 존중받고 이래야 되는데 감독 괜찮네. 네. 시사인싸 감독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괜찮네. 이상하게 고재열 기자가 자기 얘기하면 되게 좀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더라고. 남들이 딱 듣기에는 감독도 지적질이야? 막 이런 줄 알았더니 존중받는 위치에 있군요. 뻗치기 전담 기자, 스트레스는 주짓수로 푸는 시사인의 막내 나경희 기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경희 기자입니다. 우리 이런 뻗치기 기자 이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진짜 뻗치가 돼요. 네. 빼야 돼요. 네네네. 다음 제가 네네. 쓰면서도 고심했어요. 그렇죠. 이 소개를 제가 썼는데요. 저쪽으로 이거 항의를 기자에게 조금 미안한데 하면서 썼습니다. 그럼요. 주짓수의 대가. 정말 이 시사인의 중심. 네. 이렇게 바꿔달라고. 시사인의 중심.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시사인의 언저리. 네네. 언저리. 언저리. 그래요. 시사인의 그늘. 네. 그러면 좀 쉴 수 있겠네요. 네. 어쨌건 요즘은 중심도 없고 언저리도 없고 그늘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사인에서 늘 열심히 뛰고 있는 나경희 기자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줄지 궁금합니다. 시사인의 패션 리더, 목소리는 고음 리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시사인의 팟캐스트 마다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가 너무 길죠? 그럼 이것도 자기가 쓰는 거야? 우리방 내요. 좀 칠게요. 몇 개 쳐낼게요. 이것도 자기가 쓰는 거야? 아니요. 이거는 차현석 팀장님이 쓰셨습니다. 이건 차현석 팀장이. 패션은 오피스 룩으로 좀 한정됐으면 좋겠어요. 오피스 룩의 강자. 캐주얼은 제가 소화를 잘 못하나 봐요. 감독이네. 그러면 앞으로는 다 빼고 오피스 룩의 강자 이러면 시사인 오피스 룩의 1인자 요거까지만 할까요? 그래. 그럼 나머지 애들은 도대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닐지도 몰라요. 어쨌건 세 분이 함께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슈와 뉴스의 핵심을 짚어보는 뉴스콕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양현석 제국의 몰락이라는 기사를 들고 왔죠. 네. 싸이, 빅뱅, 위너, 아이콘, 21, 블랙핑크, 악동 뮤지션, 이하이. 정말 여기서 정말 숨차다. 내가 참 좋아하는 분들인데 이들은 모두 이제 한국을 넘어서 케이팝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가수들이 특히 싸이는 누가 뭐래도 첫 번째 그 문을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갑자기 이제 웬 가수들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뮤지션들은 모두 같은 회사 소속이죠. 어디죠? YG. 그렇죠. 이런 리액션이 중요하죠. 언저리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공께서 이야기를 하시길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고음을 좀 올려봐요. 네.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대한민국 3대 연예 기획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자 그 존재만으로도 연예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온 인물 중에 하나죠. 바로 양현석 씨입니다. 최근 소속 가수의 마약 투여 의혹과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으로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 양현석 씨 본인도 대표 프로듀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은데 오늘은 양현석 제국의 몰락을 주제로 시사인 이번에 실은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팀 고재열 기자와 사회팀 나경희 기자가 직접 조사를 해오셨죠. 취재를 나갔다 오셨어요. 먼저 이제 일단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회사인지 이걸 좀 먼저 출발해 볼까요? 지금은 싸이가 YG 소속이 아닌데 그렇죠. 독립했죠. 독립을 했는데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글로벌 한류 스타가 될 때 그때 YG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싸이가 그 강남 스타일이 이제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치는 과정을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YG 왜 제국인지를 알 수 있는데 자,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싸이가 YG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튜브에서 동영상 클립이 100만에서 200만 정도 나오는 그래요. 가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1억 뷰 돌파. 지금이야 뭐 또 예. 흔해졌지만 예. 굉장했었죠. 뭐 이제 10억 뷰 뭐 그렇게 나왔는데 맞아요. 이 티핑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싸이가 이제 YG 식구가 되고 그러면 YG가 JYP나 SM 다 함께 유튜브에서 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할까? 그러니까 채널이 좀 앞에 이렇게 편집돼 있어서 바로 이 3대 기획사에 있는 가수들이 뭔가를 신집을 발표하면은 네. 앞에 도드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구글이 장르를 구분할 때 우리가 뭐 재즈가 있고 리듬 앤 블루스가 있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장르 중에 하나가 K-팝이 있어요. 팝이 있고 K-팝이 있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영향이 그러니까 뭐 J-팝이나 이런 팝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K-팝이 그렇게 장르로 구분될 정도로 그러니까 구글이 왜 그렇게 그러면 특별 대우를 해줬느냐 영미권이 아니라 그 다음 제3세계에서 한류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제3세계에서 한류 가수를 앞세우면 유튜브가 덩달아서 클릭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들이 이제 앞에 섰는데 자 싸이는 그전에는 200만 정도 가수였는데 YG 식구가 되면서 더 잘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백화점 1층에 거기 놓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결정적인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잘 나가는 YG의 그룹은 빅뱅하고 2NE1이었는데 네. 2NE1 멤버 중에 산다라박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산다라박이 필리핀 교민 출신인데 그래서 필리핀 팬들이 많아요. 이미 필리핀에 데뷔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산다라박의 팬들이 이 영어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영어로 싸이의 같은 소속사에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튕겨줬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게 좀 트렌딩이 되고 네. 그때 영미권에 있는 이제 유명 가수들이 별 이상한 애가 있네. 특이하잖아요. 네, 그렇죠. 비주얼이 압도적이죠. 네, 되면서 점점점 팍팍팍. 신기하네요. 산다라박의 팬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줬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아니 근데 듣는 이런 이야기네요. 뒷얘기 처음이야. 네. 이래서 연예계 뉴스가 재밌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 YG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싸이도 월드가 싸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뭐 그 정도 그게 뭐 2011년 12년 이때 얘기고요. 그리고 싸이가 그렇게 뜨면서 YG 주가가 SM을 넘어서게 돼요. 그 당시에 SM은 아주 도드라져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대 기획사라고 우리가 말은 했지만 뭐 주가 총액으로 치면은 SM이 한 8, 9천억 갈 때 다른 데는 1,000억, 2천억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걸 단숨에 이제 따라잡은 게 YG였죠. 그렇군요. 그런 영향력을 어마어마한 이제 그 정말 부를 축적하게 되고 양현석 제국에 그렇게 서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거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제목에서 오늘 기사 제목에서도 양현석 그 제국의 몰락이라는 그 제목을 다셨어요. 정말 왜 그렇게 엄청난 제목을 달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지금 이제 그렇게 이 팟캐스트 제목이요. 기사 제목은 좀 네. 순해요. 추락하는 음악 장사꾼 날개를 입는가. 이게 이제 기사 제목이고 네. 우리 팟캐스트는 우리 창의석 팀장이 좀 세니까 본인은 참 부드러운데 은근히 또 디스를 차영석 네가 조금 세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15년 전에 양현석 대표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비유하자면 그때는 2004년이잖아요. 그때는 양현석 대표가 부족장 시절이야. 이제 부족장 시절에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황제가 됐어. 그쵸. 네. 황제가 되니까 인터뷰 못했겠죠. 못했는데 네. 시중에 나온 이제 다른 인터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 마인드가 정말 그동안 많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YG 엔터테인먼트 하면 정말 그 양현석이라는 인물을 떼어놓고 생각할 네네. 수 없을 만큼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부족장에서 황제로 바뀌면서 이제 마인드가 바뀌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전에는 그냥 나는 뭐 음악 외에는 안 하고 싶다. 네. 음악만 잘했으면 좋겠다. 여기 우리 음악하는 후배들, 동생들 데리고 음악만 잘했으면 좋겠다 컸고 그 음악도 뭐 지금 뭐 댄스 음악이 유행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다 힙합 좋아하고 아니면 리듬앤 블루스 좋아하니까 그냥 이 음악 하고 네. 이 음악 더 우리가 더 잘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하여튼 이제 그런 마인드였는데 이분이 황제가 되신 다음에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되는 건 다 하자.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뭐 요식업이든 뭐 예전에 물론 클럽은 예전부터 했었지만 네. 그 뒤로 이렇게 확대되고 그 다음에 국외에서까지 사업을 할 정도로 이제 사업의 영역이 확장됐고 그 다음에 그때는 투자도 안 받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받으면 간섭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황제가 되시더니 진짜 완전 마이웨이였네요. 투자를 그냥.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자들 제이나 루비통이나 뭐 네이버 이런데 그리고 이번 특징이 뭐냐면 업계 1등하고 그냥 우리는 너희하고만 계약할게. 너희하고만 거래할게. 나머지 찌그레들은 다 찌그러져. 그 찌그레들은 필요 없어. 경영 방식을 갖고 그러니까 계시네요. 이분의 뭐 표현하면 사람이 먼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그게 또 거기 가서도 최강자. 사람이 먼저다는 조금 틀리고 최강자가 먼저다. 최강자. 최강자와만 손잡으면 되고 그들하고만 잘 지내면 되고 나머지 찌끄레기들은 의미 없어. 이게 회사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자기 뮤지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네 패밀리야, 내 새끼야. 그래서 내가 끝까지 책임져 하는 이제 지키는 카드. 그 다음에 회사 직원 중에 정말 이렇게 이제 굳은 일, 네. 내가 시키는 좀 힘든 일, 네. 나쁜 일이라고는 안 할게요. 어려운 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소수의 직원. 그리고 어려운 일이니까 다른 직원은 니네들은 알 필요도 없어.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인사이더들. 이 지키는 카드를 두고 나머지 카드는 다 그냥 버리는 카드. 그냥 아니면 말고 쓰고 버리는 카드. 이렇게 좀 나누는 게 확실했다고들 거기에 이제 일했던 분이나 가까웠던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 YG 엔터테인먼트 안에는 철저하게 그 이너서클이 있었고 그 외의 직원들은 사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게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YG 가수들이 참 좋았던 게 초기만 하더라도 그 21도 그렇고 독특한 자기 음악 색깔이 있었고 자기 그리고, 메시지가 또 네, 그리고 멤버들마다의 독특한 개성도 있었고 음악성도 있었고 21도 다른 걸그룹하고 다른 건 뭐냐면 약간 여성 중에 이렇게 모델이 되는 역할 모델이 되는 다른 여성 뭐라고 부르죠? 뭐 그런 하여튼 그 워너비가 됐었어요. 왜냐면 보통은 이 아이돌들이 이성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걸그룹은 남성이 걸크러쉬. 걸크러쉬의 그 걸크러쉬 아주 전형이지. 그래서 그렇죠. 동성인 팬들도 좋아하는 빅뱅도 뭐 비슷하고 어떤 아이돌 모형에서는 뭐 제가 그런 평가를 내리기엔 좀 그렇지만 다른 뭐 기획사에 비하면 진일보한 모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아이돌들이 다른 데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들어준 메이킹해준 그런 아이돌이 많은데 여기서는 자기 걸 좀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자기께 있는 아이돌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뭐 그 부분에서는 인정할 부분이 있죠. 그 정말 이렇게 듣고 있어도 그 아쉬움도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뮤지션들이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YG에 몰라게 혹시라도 그들의 음악색에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칠까봐 저는 좀 걱정도 되고 그러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잘 나가던 기획사가 초심을 잃게 되는 데는 뭔가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렸다 이런 얘기도 얼핏 하셨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양현석 대표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창사 일의 최대 위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YG는 창사 일의 계속 위기였어요.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네. 자잘자잘한 논란은 계속 YG,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마약 관련 그 이슈들이 많았고 그래서 YG를 약국의 그래요, 약자라는 맞아요. 그런 뭐 비아냥이 있을 정도로 간단히 좀 보면은 2010년에 2NE1 멤버 박범 마약 미수 혐의가 있었고 2011년에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입 의혹 그리고 2017년에 빅뱅 탑 마약 의혹 그리고 2017년에 프로듀서 쿠시 마약 의혹 네. 이런 식으로 마약 의혹이 있었고 그 뒤에 뭐 표절 의혹에 뭐 그리고 또 싸이는 한남동의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맞아요. 맞아요. 네. 뉴스에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갑질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양현석식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아, 그 어떤 시기에 도대체? 그러니까 해결사 양현석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식구는 내가 챙긴다. 내 새끼들은 내가 건을 뭔가 이제 대중의 시선으로 보고 우리 엔터테이너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성하고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네. 일단 사건이 터지면 좀 그냥 부정하고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변명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YG 쪽하고 SM하고 어떤 대응 방법이 다른데 YG 쪽은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 연락 두절 안 하고 그냥 무대응이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무대뽀 대응을 하는데 SM 같은 경우는 사건이 나면 기본 공지가 뜬대요. 그래서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뭐 한나절 정도 지났을 때 뭐 사건의 경위가 이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뭐 인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뉴얼화 돼 있는데 YG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제 임기응변으로 이번만 대충 수습하자. 그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SM은 시스템이 움직이고 YG는 사람이 움직인다. 그 사람은 양현석이다. 양현석 개인에게 너무나 의존적이다.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김기춘 때 만기칠남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다 통제한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양현석이 통제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사 양현석이 됐는데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도 너무 다 잘 됐던 거예요. 그냥 뭐 이 YG 사태는 스리슬쩍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기사가 막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싹 사그라들고 그러니까 버티면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그 패턴을 이번에 뭐 성접대 의혹이니 마약 의혹이라기보다는 마약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 그렇죠. 협박 의혹 뭐 여러 가지가 됐는데 이전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하려다가 된통 당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그 각 대형 기획사들의 특성이 이렇게 쫙 보여지는데 시스템이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중들이 좀 의혹을 쉽게 풀고 있는 정성과 노력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감정이 수그러들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그 젠틀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YG와 비교해봤을 때. 이게 또 사람이 먼저인 것도 장점이 잘 될 때는 그게 장점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양현석 대표 버릇이 잘못 들었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싸이 사태 때도 이제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이제 아티스트들의 공간이고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서로 젠틀하게 갈 수 있었는데 기사들이 오히려 그 테이크아웃 드로잉 측에 악의적으로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 요구를 한다. 이 사람들이 때문에 싸이가 집에도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싸이 위주의 좀 언론 플레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것에서 조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테이크아웃 드로잉 측에 이제 좀 악의적인 감정을 품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대처하기가 수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나쁜 버릇이 그러니까 보면은 이 과정에서 언론이든 그다음에 또 경찰이든 그다음에 검찰이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기관들이 전부 다 자기 편이 되어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음악 장사꾼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나쁜 습성, 그 기존에 아주 구태한 그게 것들을 우리가 계속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재벌 기업에서도 봤고 그다음에 또 그 정치인들도 봤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도 경찰은 나 조사 못하는구나, 검찰은 나 수사 못하는구나, 나 기소 못하는구나, 이게 버릇이 되면 점점점 간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대형 기획사분들이 해요. 이제 이번 사태에 언급되고 있는 게 세 가지 아니냐. 그렇죠. 마약하고 성접대하고. 이번에는 아주 좀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인 소개라는 부분이거든요.
지인 소개.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되게 중요한 코드예요. 절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세 가지예요. 마약, 성접대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네네. 그 다음에 지인 소개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지인 소개는 뭐죠? 그러니까 아니 이를테면 지인 소개 좋은 거 아닌가? 우리 고지일 기자 소개로 여행 왔는데요. 이들한테는 이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데, 그래서 이번에 이 이슈가 됐던 뭐 태국의 재력가나 그다음에 또 동남아 재력가나 다 이런 분들 보면 인터폴에 막 수배돼 있거나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승리가 데려왔잖아요. 승리가 끌고 와서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커지면 네. 이분들이 또 이 매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소속 가수들은 등락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빅뱅처럼 갑자기 우르르 군대를 가버리거나 그렇죠. 네. 군대에 갔는데 음반을 만들 수 있는 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을 만들어야 돼서 회사 입장에서 사업을 확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축은 뭐냐면 엔터테이너가 주변에 지인들이 사업가고 또 옷 저기 센스 있게 잘 입는데 패션 브랜드 같이 하면 좋겠다. 나랑 하자. 그래서 그러면 이분도 이제 또 패션업을 하셨던 분이야. 그러면 솔깃하죠. 그러면 인기라는 거는 어떤 시간이 제한돼 있고 이왕이면 사업을 할 것이면 내가 떴을 때 사업을 해서 빨리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인 소개를 즐거우는데 제가 엔터업계 말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난감하대요. 왜냐하면 안 해본 사업의 영역이고 그러면 저 파트너를 껴야 되는데 파트너가 벌써 3자가 된 거잖아요. 네. 이 연예인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쪽 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기획사 입장에서 보통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업의 뭐 가능성과 함께 리스크도 다 알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해서 그 연예인하고 부모님하고 판단해봐라. 근데 여기서 이때 판단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이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서로 투자금을 그다음에 매출을 어떤 식으로 나눌 거, 이익을 나눌 것이냐 문제가 갈라지면서 기획사가 갈라지는 계기가 되는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부모님과 상담해봐라 이런 게 학교에서만 부모님 데려와 이럴 때 그게 큰 문제. 근데 YG는 이 금기를 지금 다 깨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사업의 영역도 그걸 또 외국에 그런 이제 투자자까지 끌어들였어요. 맞아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 지금 이제 아까 고지일 기자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줬잖아요. 네. 성접대 의혹, 마약 의혹, 소속 가수들의 마약 의혹, 그리고 그 지인 소개라는 거 했는데 나경희 기자가 이번에 이제 그 관련 사안을 좀 취재를 같이 한 게 있었죠. 특히 드디어 나경희 기자 타임. 그러니까. 네. 저도 물 좀 마시고. 네, 좀 쉬시죠. 네. 특히 그 소속 가수들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취재했었죠. 네네. 이게 마약이 BI라는 가수가 연루가 돼 있는데요. 이 BI가 아이돌 그룹? 네, 아이콘의 리더. 아이콘의 리더인데. 그렇죠. 그 노래 모르죠? 사랑을 했다. 그 노래가 되게 유치원생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노래라고. 그게 요즘 다 개사잖아요. 마감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독촉이 온다 이러면서 그 노래를 이제 만들 때 이제 아마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가 이제 데뷔를 한 다음에 한 반년이 지난 후였는데 BI 씨가 공익제보자 기혁 씨한테 카톡으로 L에 대해서 물어요. L. 그러니까 L이 LSD 마약의 이제 은어인데 그분들이 쓰는 그분들은 이제 다 통용되는 뭐 떨은 대마초, L은 LSD 이런 식으로 이제 은어가 있는데 그거 약이 센 거냐, 뭐 그래픽도 보이고 화각도 보이고 다 되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액수가 얼마냐, 뭐 할인도 되느냐, 지인으로 알고 사면은 할인까지 되느냐. 이런 공익제보자를 통해서 LSD를 구입하고자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기혁 씨도 말려요. 그거 굉장히 센 약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리는데 계속해서 남자는 그래야 한다 이러면서 그 정도는 해야 한다. 네, 그 정도는 해야 한다 하면서 10장을 삽니다. 이래서 문제, 이래서 인성교육이 완전히 이런 얘기. 결국 구입한 거예요. 네, 구입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혁 씨는.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서 마약 딜러가 잡혔거든요. 기혁 씨가 잡힌 건 아니고 처음에 마약 딜러가 잡혔는데 마약 딜러의 고객 명단에 이제 기혁 씨가 있어서 함께 잡혔어요. 이게 이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혁 씨가 잡히니까 이제는 카톡을 보면 또 BI와 함께한 카톡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물어봅니다. BI 씨에게 이걸 한 사실이 있냐 했을 때
인정을 해요. 기혁 씨가 같이 첫 진술에서 네네 같이 떨을 한 적이 있었고 떨 대마를 한 적이 있었고 자기가 그 BI에게 LSD 10장을 준 사실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언급을 하면서 네,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게 8월 22일 1차 신문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난 후에 8월 30일 날 다시 3차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는 진술이 완전히 번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제 그 사이에 뭔가 있었군요. 엔터테인먼트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네네. 네.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기혁 씨가 YG 관계자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약 관련해서 무슨 일이 터지면 나에게 연락을 해라라고 연락처를 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혁 씨가 경찰서를 나와서 그게 기억이 나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YG 7층으로 데려갑니다. 7층이 이제 사장실인데 네. 이제 양 대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 이제 회장님이 회장실이에요. 회장. 황제. 부족대 지금 회장님 지금. 정확하게 공식 명칭 대표 프로듀서. 대표 프로듀서. 총괄 프로듀서. 네. 회장님이에요. 그러면 독대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이제 끄라고 한 다음에. 휴대폰도 끄라고 근데 해. 이게 자꾸 얘기를 들어보고 무슨 드라마 영화 같아. 그래요, 맞아요. 네. 현실은 정말. 그렇죠. 그렇죠. 냉혹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던가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나는 내 새끼가 경찰에 가는 거 자체가 싫다. 모든 번복을 해주면 저 지금 욕할 뻔했어요. 이거부터 회장 멘트거든. 네네. 자신이 변호사를 대줄 것이고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가서 진술을 번복을 해라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3차 마지막 조서를 신문을 받으러 갔을 때 기혁 씨가 양 대표의 말대로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네. 뭐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당황을 했지만 어쨌든 계속 물어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냥 안 그래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넘어갔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기혁 씨가 공익 제보를 하면서 이 논란이 이제 커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분의 기혁 씨의 요구는 뭔가요? 네, 기혁 씨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YG가 저 사람들은 이런 짓을 계속해도 무탈하구나라는 걸 보고 좌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인터뷰를 보면. 그래서 이만큼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자신이 공익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검찰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따라 붙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진술이 번복된 거잖아요. 좀 이상할 법한데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검찰로 넘겨버렸고 검찰은 자신은 그렇게 수사를 한 적이 없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늘 핑퐁 그러니까 서로 내 탓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탓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안에선 늘 그래요. 버닝썬도 그랬고 늘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도 아마 비슷한 패턴으로 서로에게 이제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서 서로가 수사를 할 줄 알았다. 서로 수사기관이면서 서로한테 서로 수사할 줄 알았다는 식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양보심이. 우리가 아까 나경희 기자 보내주면 나 진짜 답답하네.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사는 우야무야 없었던 일로 흩어져 버려요. 여기서도 이제 주목할 대목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양현석 대표가 직접 나섰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결해주면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 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지금 아이콘에서 사실 이제 BI가 가장 주축이었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BI가 빠져나가면 아이콘이 사라지는 거지. 그룹 자체가 이제 존폐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그런 식으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한테 제일 어려운 숙제를 내가 해결해줬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랬는데 이 문제를 나는 알고 있는데 네가 딴 데 가?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사 양현석이라는 이 코드가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싸이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안은 우리가 이렇게 손에 피를 담그는 일 같아서 안 하고 싶잖아요. 그 정도 위치간 사람이면.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그런데 양현석 대표는 이런 식으로 직접 나서거든요. 싸이 때도 마지막에 법원에서 그쪽에 강제 집행을 앞두고 아주 팽팽했을 때 그때 짜잔 하고 나서가지고 당신들 요구가 이렇고 내가 싸이를 설득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서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속 가수들한테 마음의 어떤 부채감을 주어서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올가미 같은 전법이네. 올가미.
무섭다죠. 사실 이제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점점 커져서 다양한 영역에서도 지금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난 일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로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그 버닝썬 때 경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현실에는 없는 직책이에요, 경찰총장은. 근데 이거는 또 절묘한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이렇게 합친 그러니까 검경에 같이 로비가 가능한.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 강남사나 거기 이제 그쪽에 있는 경찰들을 이제 로비하는 그런 네. 정황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검찰 로비 쪽은 아직 본격적으로 안 봤지만 아까 그 많은 사태들이 무마되는 과정에서의 검찰과의 유착 의혹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연예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검찰들하고 수사를 받다가 나중에 친분을 쌓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이런 사건 뒤에 이제 그쪽에서 기획사에서 했는데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그러다가 그분들 그럼 이제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은 되게 호의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쪽도 이제 그쪽하고 라인을 구축하고 나중에 또 다른 사건이 생겼어도 혹시 저쪽에 저쪽 검사님 알아요? 저 부장 검사님 알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그냥 제 가정이에요. 제가 이거는 취재가 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뭐 아니 실제 시사에는 뭐 고재열 기자 알아요? 고재열 기자 친한데 막 이러고 갑자기 급이 좀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 뺨을 때리시려고. 그 로비의 영역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 영역이 로비의 영역이 사실은 YG 같은 경우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연결돼요. 그때 당시에 그 워딩이나 그다음에 중국에 갈 때 연예기획사 대표로 양현석 대표의 이제 동생, 친동생 YG에서 경영 쪽 맡고 있는 양민석을 데려가거나 그런 데가 있어서 이 총체적으로 이런 로비들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보통 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해외 순방을 갈 때 그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실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정되기가 참 어려우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싸이가 가장 전성기를 맞이할 때 YG였으니까 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또 해줬을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 영역은 또 그런 반론은 또 감안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번 호에 정말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우리 고재열 기자와 나경희 기자가 깨알같이 취재를 했어요. 이럴 때 좀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늘 기자. 완전히. 자기 기사를 잘 공부 열심히 했네. 나경희 기자. 형광펜을 막 치면서 공부했어. 여러분, 야 이런 거 보여줘야 돼. 이런 거 진짜 눈물 나는 거야. 우리가 팟캐스트 하면서 자기 직접 쓴 기자를 이렇게 막 형광펜까지 칠해가면서 부끄럽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또 취재하고 공부하고 다시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이제 고재열 기자가 이거 맞냐? 네, 맞아요. 또 정리 안 좋아서 고재열 기자도 이렇게 또 열심히 취재했으니까요. 함께 시사인 이번 호를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이제 시사인사 2부에서 다음에 이제 환경과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주제로 이제 또 뭔가 이번 호도 흥미진진해. 이러니 안 볼 수가 있겠어, 시사인사를. 그 시사인을. 자, 하여간 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도 좀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또 YG가 어떻게 성장했고 지금 왜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잘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또 기사를 쓰시면서 뭐 문화팀장님으로서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차제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YG 가수들, 다른 가수들에 대한 뭐 마약 의혹이나 아니면 이전에 지금 이제 성접대가 투자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검찰이나 그다음에 전 정부 실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또 혹시 있었는지 그것들을 또 봐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런 전방위 로비를 봤을 때 이것은 검찰과의 어떤 그 끈끈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장머리를 이번에 좀 고쳐야죠. 그래야지 진정 YG가 글로벌 기획사로 갈 수 있겠죠. 맞아요. 사실 이제 고재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음악을 하는 많은 아티스트 또 다양한 또 그 연예인자들이 좋은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조금 더 거죠. 추가만 하자면 그런 자기 것을 끌어내는 연예인들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잘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음악 프로듀서들도 키워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강자와의 인맥을 중시한다고 그랬는데 음악적 인맥도 강해요. 그래서 네. 미국의 정통 흑인 음악을 하는 그런 쪽과도 잘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살려나가야죠. 그러나 우리 아까 얘기한 이제 이런 나쁜 버릇은 이제 이번에 좀 고쳐야죠. 그렇죠. 아픈 매가 또 필요합니다. 나경희 기자도 또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저는 이제 마약에만 집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약을 저는 마약을 근절하자 이건가요? 마약을 할 마음이 있으면 주짓수를 운동으로 아픔을 극복하자. 역시 주짓수 팩토리에 빛나는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항상 드는 생각인데요. 한 점 의혹 없이 뭔가 성역 없는 이런 그 수사를 촉구할 때마다 우리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제대로 처리된 과정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잘못된 관행들 그게 개인의 버릇으로 습관처럼 되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여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K-팝 열풍의 중심에 섰던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반대로 왜 소설점에 추락하는 것들도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추락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날개짓을 도약의 몸짓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들도 많고 또 그 꿈을 펼치려고 하는 수많은 연습생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분들도 열심히 새로운 꿈을 키워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들은 깨끗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그냥 확 그냥 네. 이걸로 한마디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확 네. 함께 해주신 고재열 기자, 나경희 기자 그리고 윤원선 에디터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시사인싸 늘 함께 해주시고요. 시사인 정기구도 꼭 권해요. 네. 감사합니다.